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질 건데 임신이 됐어. 첫 남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 혼전 순결을 지키시는 분은요, 믿고 걸러야 돼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성적 결합이 결혼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는 성욕이 없어. 감히 사람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좀 삐뚤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화면이 보이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제가 새로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해서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 겸 야외에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고요. 생각보다 되게 더워졌어요. 지난주만 해도 좀 날씨가 선선했는데 가을이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여름의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을이죠, 뭐. 가을 날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믿고 거르는 결혼 상대자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온실 속에 화초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거 말고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거를 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요, 성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런데요,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질 건데 임신이 됐어. 그래서 나이도 있고 뭐 저 사람이 딱히 좋진 않지만 딱히 싫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임신이 됐으니까 그냥 뭐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첫 번째 남자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성관계를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남자랑 성관계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첫 남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 뭐 그런 게 있어서 결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요, 사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게 뭐 나이 드신 옛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 놀랍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 결합이 결혼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요,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라서 그런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실현하진 않지만 내면에 그런 가치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나의 성적인 욕망, 욕구, 성욕,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금기시해요. 그런 걸 얘기하면 쟤 되게 까졌다. 특히 여자한테 더 그렇죠. 여자가 그런 걸, 나의 성적 취향은 이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거나 까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특히 남녀관계 만나서,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경우에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 남자가 주도적인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관계는 그렇다 치고, 연애는 뭐 상관없어. 연애를 하면서 뭐 성관계를 맺든 안 맺든 그거는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야. 근데 성관계를 한 번도 맺지 않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전 순결. 그러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시는 분은요, 뭐예요? 믿고 거르는 결혼 상대자예요. 믿고 걸러야 돼요.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결혼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는 상관없어요. 뭐 연애 동안 뭐 순결을 지키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적어도 결혼할 사람하고는요, 당연히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이 뭐냐면요, 결혼이란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5대5예요. 뭐 육체적 결합은 뭐 1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이쪽이 좀 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각도를 틀었고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 결혼을 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은요, 결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 호는요, 뭐예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혼인신고하는 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물며 작은 계약도 굉장히, 여러분 집 만약에 부동산 계약할 때 그냥 막 해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따지고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혼인신고, 혼인계약, 내 일생을 바쳐, 내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바쳐서 걸고 하는 결혼 계약인데 그거를 막 쓰나요?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인을 하는데 내가 어떤 서류에 사인하는지는 알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야. 그러면은 나는 얘랑 육체적으로 결합할 생각이 있는지, 나는 얘랑 육체적으로 잘 맞는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임신했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얘랑 첫 경험이니까 얘랑 결혼해?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가지고 결혼하시면 어떡합니까?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지만 남성,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이 성적으로 잘 맞는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맞지 않으면요, 제발 결혼하지 마세요. 특히 그러니까 성관계를요, 왜곡돼서 보시는 분들, 성관계를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진짜. 불행하잖아요.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맞지 않아서 성관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욕이 없어. 나는 원래 성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난 지금이 더 좋아. 그렇게 자기 기만을 계속 하지만 그런 분들의 내면에는 뭐가 쌓여 있어요? 내가 여성으로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여성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감정이 계속 쌓여서 그게 나중에는 터져요. 어떤 모습으로 터질까요? 남편에 대한 짜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한 불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40대 후반, 뭐 50대 뭐 다 권태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권태기, 우울증, 뭐 갱년기,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요, 과연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 나이가 되면 당연히 오는 그런 감정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원인은 결국은 성적 결합이 없는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 내면의 감정.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욕구가 있어. 근데 그것을 그냥 도외시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난 지금 행복해. 괜찮아. 그렇게 가면은 그 감정은 쌓여서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게 성적 결합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 혹은 혼전 순결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남성, 여성분들이 있으면요,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혼전 순결을 지키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할 일이에요. 그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요? 신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준비 중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감히 사람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관계를 끊으세요. 친구로도 두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고 거르는 결혼 상대자 세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봤고요. 성적 결합이라는 거, 성관계를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안 맞으면은 내가 임신을 했건 안 했건 안 맞으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데 내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이랑 결혼이라는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도 고통스럽지만 그 상대방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결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좋은 친구로 둘 인연과 배우자의 인연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얘랑 잘 맞아. 뭐 잘 통하네? 아, 그럼 나 얘랑 결혼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그냥 좋은 친구로 둬야 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상대방을 관찰해야 되고요. 배우자로서의 역할은요, 친구의 역할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다음번에는 믿고 거르는 결혼 상대자 네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뭐예요? 온실 속의 화초.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사람과는 절대란 말은 뺄게요. 뭐든지 반드시 그래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다.
대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아씨, 이렇게 안 되네.